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이형욱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강의의 제목, 짠! 보세요.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 그리고 부지런한 발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일지 감이 잡히시죠? 그럼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좋아하는 자기계발 강사, 그리고 유명한 저자이시죠? 사이먼 시넥, Start with Why의 저자인 사이먼 시넥의 The Golden Circle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사이먼 시넥은 이 세상을 바꾼 리더, 그리고 그 조직들은 출발을 Why에서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What에 집착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How를 깨닫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Why를 알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Why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출발을 outside in, what에서 출발해서 how를 거쳐서 why까지 도달하기를 희망하지만 대부분은 what에서 끝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great leaders, 위대한 리더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inside out, why에서 바깥으로, why 다음에 how, 그런 다음에 what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 뭡니까? Why 아메이죠.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간절한 Why 아메이를 세우셔서 이 비즈니스를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 그리고 부지런한 발을 통해서 함께 성공을 해 나가자라는 취지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Why 아메이에서 Why에 해당되는 중요한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현실 점검이고, 또 하나가 dream, 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포커스할 부분이 이 두 부분입니다. 정말로 포기하지 않을 나만의 간절한 Why를 세우기 위해서 일단 나의 현실 점검을 정확히 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현실 점검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방향에 대한 드림 빌딩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Why가 완전히 구축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How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답은 우리가 알고 있죠. 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치고 해나가는 교육 시스템. 그래서 내가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 그리고 learning by doing, 행함으로써 배움을 이어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How에 해당될 것이고, 그리고 현상, what,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10코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판매와 후원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을 확장하고 사업 후원할 대상을 넓혀나가는,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what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 가장 중심에 이너 서클에 있는 why를 강화시켜서 정말 강력한 이 6, 7, 8 골든타임을 보낼 수 있는 why를 셋업하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실 점검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현금 흐름 4분면입니다. 부자아빠 가난아빠라는 책, 로버트 기요사키가 20년 전에 쓴 책이죠. 그 책의 시리즈 2편에 나오는 Cash Flow Quadrant, 현금 흐름 4분면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의 직업들이 결국에는 이 넷 중에 하나란 거죠. 누군가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봉급생활자, 아니면 자영업자, 그리고 비즈니스 오너, 그리고 투자가다, 이렇게 직업을 4개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이 왼쪽에 계신 분들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과 자영업자들을 액티브 인컴이다, 그래서 노동 수입을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95%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5%의 분들이 비즈니스 오너와 투자가인데, 이분들이 일으키는 수입의 패턴은 패시브 인컴, 노동 수입이 아닌 인쇄 수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20년 전에 사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80대 2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자본주의가 부익부빈익빈이 더 심화되어서 이제는 다 한결같이 95대 5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95%의 사람들이 겨우 5%의 재화를 나눠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5%의 재화는 오른쪽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의 소수의 사람들이 95%의 부를 독점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현상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좌측 사분면에 있는 분들에게 우측 사분면으로 옮겨오기를 권유를 하죠. 그러면서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자영업자분들에게 비즈니스 오너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시스템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기업체들, 삼성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아니면 시스템을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가 거기에 해당되고 맥도날드나 스타벅스가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 1번과 2번이 싫어서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세 번째 방식이 뭐냐? 시스템을 활용하십시오 라고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소개하고요. 이 업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글로벌 넘버원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이 암웨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오너의 1, 2, 3번은 다 보면 공통되는 단어들이 나오죠. 뭡니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내가 직접 만드느냐, 돈을 주고 사느냐, 아니면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느냐. 결국에 키워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복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과 복제, 이 개념을 염두에 두시면 우리 비즈니스에서의 성공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캐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그렇게 얘기하죠. 한 번에 투자가가 되려고 하지 마라. 투자가는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안정적인 시드 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들의 얇은 유리지갑을 가지고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비즈니스 오너가 먼저 되시라는 거죠.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들이 비즈니스 오너가 된 이후에 거기서 만드는 제대로 된 시드 머니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하셔야지 롱텀에 부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사업설명에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고, 혹시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쉬운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심화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개의 사분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분면마다 수입의 성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봉급생활자,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데 왜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y equal 루트 x의 그래프로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풋이 1일 때 아웃풋이 1이 나오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인풋이 2가 들어간다고 아웃풋이 2가 나오질 않습니다. 4가 들어가야 2가 나오고 9가 들어가야 3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y equal 루트 x의 그래프다. 봉급생활자는 그래서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꿈꾸는 게 뭡니까? 내 사업하고 싶어. 근데 시스템을 갖춘 큰 사업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규모 자영업에 도전을 하죠. 그랬을 때 왠지 소규모 자영업을 하면 내가 일한 만큼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결국에 뭡니까? y equal x의 그래프로 갈 것 같은 기대를 하는 거죠.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2가 들어가면 2가 나오는 y equal x의 그래프, 3이 들어가면 3이 나오고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자영업을 꿈꾸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출발이 마이너스입니다. 출발이 마이너스에서 출발합니다. 제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서 수면 위까지 올라오는데도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죠. 이 마이너스의 구간은 어떤 구간입니까? 이 우측에 있는 인베스터, 은행이 됐든 개인이 됐든 자본가에게, 투자가에게 돈을 빌려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데만 해도 2년 이상이 걸린다, 보통. 그리고 그 다음부터라도 계속 y equal x의 그래프가 계속 지켜지면 다행이죠. 그런데 일정 시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수평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내가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가 잠 안 자고 일할 수 없고요. 부부가 아무리 맞교대하면서 일을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의 제약 등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고 수평의 그래프를 만들어내고
내게 되는 경향이 많죠. 하지만 이렇게만 돼도 다행입니다. 어느 시점에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외부적인 변수죠. 물가 상승이라든지 경기 하락이라든지 지금처럼 뭐 코로나 전국이라든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변수에 의해서 그래프는 언제든지 아래로 꺾일 수 있는 게 자영업자들의 수입 곡선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꺾인다고 그냥 꺾이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누군가는 개인이 파산을 하게, 그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당사자는 파산을 하게 되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비참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가 4분면의 4가지 직업군 중에서 가장 힘든 구간을 직장인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자영업자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자영업을 꿈꾸는데 그 자영업이 사실은 무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오너가 되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비즈니스 오너들은 어떤 그래프를 만들어내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y = x 제곱의 그래프를 만들어냅니다. 이 비즈니스 오너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들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내가 고용한 직원들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y = x 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입니까? 봉급생활자의 y = x의 그래프를 x축과 y축을 뒤집어서 옆으로 한번 돌린 그래프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해답이 나오죠. 왜 봉급생활자가 돈을 많이 벌 수 없느냐? 본인들의 노력치 중에서 이 봉급생활자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일이 없죠. 위기 관리는 비즈니스 오너가 해야 될 일입니다. 때문에 이 비즈니스 오너가 그 부분에 대한 테이크 어드밴티지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대목에서. 그래서 봉급생활자들은 y = x의 그래프, 비즈니스 오너는 y = x 제곱의 그래프를 가져가더라. 마지막으로 돈으로 돈을 버는 투자가들은 어떻게 되느냐? y = x 3승. 이 y = x 3승의 그래프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만들어내지만 이건 뭡니까? 1 들어가면 1 나오고 2 들어가면 8 나오고 3 들어가면 27이 나오는 거니까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래프의 반대쪽을 보면 마이너스도 기하급수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마이너스 곡선에 해당되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이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들 중에서 흔히 말하는 개미 투자가들, 이런 분들이 이 제대로 된 투자를 정보의 부재와 자본력의 약화로 인해서 이 투자 시장에서도 이 불이익을 보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현실 점검의 결론이 뭡니까? 내가 현재 있는 4분면에 나의 포지션을 확인하고 비즈니스 오너로 옮겨가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자본주의 사회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의 기울기냐, 지금 특히나 코로나 전국으로 해서 많이 풀린 현금 때문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많이들 우려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물가는 꾸준히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물가 상승분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레버리지가 필요하다. 물가 상승분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자본주의의 우상향 곡선을 일반적인 경제가 그려가는 그래프보다 훨씬 더 가파른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는, 최소한 y = x 제곱의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레버리지가 필요하고, 그 레버리지를 여러분과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로 택한 것입니다. 열심히는 다 살잖아요. 열심히는 다 살아요. 근데 성공적으로, 재정적으로 정말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열심히는 기본이고, 내가 어떤 툴을 선택하느냐, 그 툴이 뭡니까? 레버리지. 그 레버리지가 우리에게는 아메이 비즈니스다. 물가 상승분 혹은 경제 성장률, 이 모든 것들보다 현저하게 초과하는 나의 레버리지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게 제대로 된 현실 점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현실적 대안이 없으실 때 그분들에게 우리가 제안하는 것이 아메이 비즈니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유명하신 분이죠.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워렌 버핏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에서 현실 점검에 대한 플로우 차트를 삽입했습니다. 제가 만든 것입니다. 제가 지난 25년간 사업하면서 이 책을 썼던 시점은 아메이 사업을 만 20년 했을 때 이 책을 썼는데,
횟수로 이제 5년째가 되는군요. 만 4년 전에 이 책을 썼는데 제가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트, 현실점검 플로 차트를 만든 게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 그리고 부지런한 발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차가운 머리, 냉정한 현실 점검을 통해서 내가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 없이 나아간다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누구는 하다가 그만두게 됩니까? 이 차가운 머리로 내가 정확한 현실 점검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로버트 키요사키의 캐시플로우 쿼드런트에 대한 플로우 차트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플로우 차트는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서 해답을 얻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현실점검 플로우 차트의 첫 번째 질문, 현재 소득에 만족하십니까? 너무 뻔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일으키고 있는 소득에 충분히 만족하신다면 다른 일을 할 생각을 잘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아메이 사업을 해서 돈 더 버세요 하는 얘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던지는 질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겠지만 그 현실 점검의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스타트합니다. 지금 벌고 있는 수입, 현재의 소득에 만족하십니까? 그랬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을 때를 전제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라고 했을 때 보세요. 내가 지금 버는 게 충분하지 않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현재 하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는 거. 또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현재 하는 일을 킵하시면서 추가 소득이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이분법으로 나뉘는 겁니다. 현재 소득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새로운 직업을 찾으세요? 이때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현재 하는 일을 그만두는 순간 수입이 안 나오게 되죠. 이게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고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가치, 노동시장의 나의 가치는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받는 것보다 현저하게 많이 받으면서 새로운 직업을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리스크가 없는 일, 뭡니까? 현재 하는 일을 킵하면서 추가 소득, 엑스트라 인컴, 또 하나의 잡, 투 잡, 쓰리 잡, 엔 잡러 하지 않습니까? 그런 또 하나의 직업, 추가 소득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리스크가 없는 추가 소득이 필요한 걸 선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추가 소득의 유형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인쇄 수입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노동 수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노동 수입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수입이기 때문에 그 노동 수입을 통해서 엑스트라 인컴을 만든다고 했을 때 라이프 스타일이 또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본업이 있고 추가 소득을 일으키는 엑스트라 인컴은 기껏해야 내가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 정도일 것입니다. 그죠? 현재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엑스트라 인컴인데 추가 소득인데 노동 수입을 선택하시게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일으킬 수 있는 수입 역시 그렇게 드라마틱한 레버리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쇄 수입을 선택하겠다라고 했을 때 인쇄 수입을 선택하는 그 세 가지 방법, 그쵸? 시스템을 내가 직접 만들 것이냐, 돈을 주고 살 것이냐, 아니면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이 표현, 현실적 대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시스템을 직접 만들 능력이 없고 돈을 주고 살 능력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도 없고 가수가 돼서 음반이 팔려서 인쇄소득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으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 비즈니스 오너가 돼서 인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내가 일으킬 수 있는 인쇄 수입의 현실적 대안이 뭐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실적 대안으로서 내가 아메이 사업을 선택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퍼스널 프랜차이즈 아니겠습니까? 맥도날드 프랜차이즈처럼 우리도 퍼슨 투 퍼슨 하는 퍼스널 프랜차이즈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인데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회사와 제품과 마케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교육 시스템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겠죠. 그랬을 때 내가 이 회사와 제품과 마케팅 그리고 교육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런 다음에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너무 느슨한 출발이나 너무 길게 너무 시간을 허비하는 알아보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시면 나의 그 열정이 이 사업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아메이를 창업하신 리치 디보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 완벽한 출발은 없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느낌이 왔을 때는 빠른 출발을 하라고 권유를 해주셨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스타트 하시면 내가 올바른 방향성이 확보가 된 거죠. 어떤 회사와 함께하고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라는 디렉션이 확보가 되셨으면 그때부터는 옆도 뒤도 보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개시하시고 나면 그대로 직진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리뷰해 볼까요? 현재 소득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새로운 직업을 찾으세요? 추가 소득이 필요하세요? 네, 리스크가 없는 추가 소득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추가 소득은 노동 수입이면 좋겠습니까? 인쇄 수입이면 좋겠습니까? 인쇄 수입이면 좋죠. 인쇄 수입을 일으키는 방법은 시스템을 내가 직접 만드는 거나 돈을 주고 사는 거나 활용하는 거나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그 대표 기업인 아메이라는 회사를 내가 선택했다면 이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제품과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그리고 알아보시는 시간은 집중적으로 알아보셔서 단기간 안에 내가 결단하시고 스폰서 업라인의 안내를 따라서 이 사업을 스타트 하신다. 이게 바로 현실 점검에 대한 플로우 차트입니다. 그래서 개 중에 아주 극소수의 분들이 나는 현재 수입에 만족해요. 나 지금 이대로 좋아요. 하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분에게 한 번 더 여쭤보시는 겁니다. 완벽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보셔서 노후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십니까? 라고 다시 한번 여쭤보고 그래도 이해하신다면 좀 이따 보시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아니요. 생각해보니까 노후 준비는 다 안 됐어. 그러면 다시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고 다시 엑스트라 인컴 쪽으로 이렇게 가서 우리가 갔던 그 플로우 차트를 그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 이게 필요할 것이고요. 만약에 나는 금수저야. 그래서 나는 노후 준비가 다 끝났어. 라고 하신다면 여기서는 또 어떤 질문을 하느냐. 사회적 기여에 대한 관심이죠. 그냥 나는 평생 나만 잘 먹고 잘 살래 하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는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yes라고 했을 때 도와주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야말로 물고기를 잡아줄 것이냐 아니면 그물 짜는 법을 알려서 물고기를 스스로 잡게 해줄 것이냐. 앞에 전자가 기부라고 한다면 이 후자는 그물을 짜는 법은 이 돈 버는 방법, 네트워크, 그게 그물이 네트워크 아닙니까? 네트워크를 짜는 법을 알려주시면 그게 결국에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은 다시 시스템 쪽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겠죠. 결국에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시간과 재정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바로 현실 점검의 플로우 차트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 사업을 결정하면서 제가 했던 고민들을 가지고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딱 결정되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 길이 아닌 개배하고 여기저기 보지 마시고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아메이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게임이 아니라 성공하느냐 포기하느냐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로 쭉 가시면 각자의 속도의 차이는 있으실 수 있죠. 하지만 간만큼 남는 거죠. 간만큼 남는 게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안내해드린 대로 쭉 가시면 성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말 중요한 이 골든타임의 시기에 6, 7, 8 골든타임의 시기에 혹시라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강조해서 현실 점검의 플로우 차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YMA에서 하나의 축인 현실 점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하나의 축이 뭐라 그랬습니까? 드림 빌딩입니다. 우리는 드림 빌딩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점검이 과거와 현재라면 드림 빌딩은 미래라고 할 것입니다.
네, 현실 점검은 지나온 내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한 결과가 오늘을 만든 거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점검을 했어요. 근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드림 빌딩이죠. 그래서 시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현실 점검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드림 빌딩은 미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꿈 가꾸기를 배우게 됩니다. 꿈 가꾸기. 저는 사실 이 비즈니스에 입문하기 전에는 드림 빌딩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예,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안 남을 수도 있지만 학교 다닐 때는 적어도 꿈 가꾸기에 대한 공부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메이에 입문해서 처음으로 인생이 열심히 사는 게 다가 아니란 걸 아메이를 통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아메이 사업을 레버리지로 해서 내가 나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간절한 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꿈 가꾸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사람, 이걸 적어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사람, 이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내가 찾아내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림이 지금 보시는 매슬로우 박사의 인간의 욕구 5단계입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가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 그리고 명예, 맨 마지막이 자아실현. 이렇게 인간의 욕구가 총 5개의 단계로 되어 있다고 매슬로우 박사가 말씀하셨죠. 이 매슬로우 박사의 인간의 욕구 5단계의 특징은 뭐냐면 이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위 단계의 욕구로 옮겨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위 단계의 욕구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생리적 욕구, 의식주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 이 두 개의 욕구는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생존의 영역, 자립의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 책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에도 이 부분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건 내가 똑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 그게 바로 3단계, 4단계, 5단계입니다. 대상이 이 1단계, 2단계에서는 대상이 나 자신이에요. 그쵸? 근데 3단계부터는 어떻습니까? 소속감, 어딘가에 내가 소속이 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누군가를 사랑해. 그게 남녀 간의 사랑이 됐든 가족 간의 사랑이 됐든 뭐 조국에 대한 사랑이 됐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1단계, 2단계는 뭐다? 생존과 자립. 3단계부터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 사랑 이런 것들이 인간의 욕구인데 이 생존과 자립의 영역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다음 욕구로 옮겨가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충족되면 그 다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명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아실현입니다. 이게 결국에 뭡니까? 영향력의 확산 범위, 확산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켜 나가기 위한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사람이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드림 빌딩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냥 있으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그러니까 자기 애가 있어야겠죠. 자신에 대한 사랑, 지금의 내 모습보다 미래의 내 모습에 대한 기대가 있는 분들, 이대로는 안 돼, 나는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는 그런 자기 애가 있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게 드림 빌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 꿈이 그냥 요 상태로만 있을 때는 그냥 꿈 깨라 할 때 꿈이 될 수도 있어요.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런 꿈이 있는데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기간이 대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간이 대입됐을 때 꿈 플러스 기간이 바로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 롱텀의 목표에서부터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가져가죠.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들 A65와 A70, 아메이 65주년, 아메이 70주년에 대한 목표,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데드라인이 있는 목표들입니다. 나는 A70에 아메이 70주년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겠어,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겠어,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겠어, 이런 목표들을 가지시지 않습니까? 그 데드라인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A65에 65주년에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어야겠어. 이런 목표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에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영향력의 확산 과정입니다. 내가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목표를 가져서 내가 점점 과거보다 나은 내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목표를 세워 나가는데 그게 그냥 마찬가지 꿈에 기간이 대입돼야 목표가 되는 것처럼 목표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이 목표를 더욱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잘게 쪼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수학적으로는 미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목표를 잘게 쪼개면 뭐가 되느냐? 계획이 된다. 그래서 최소한 월간 단위의 목표까지 내려오셔야 됩니다. 월간 단위의 목표까지 내려오시고 그 다음부터 주간으로 가는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죠. 내가 월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뭘 하고 또 오늘 뭘 하고 지금 이 시간에 뭘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목표를 잘게 쪼개는 미분을 통해서 행동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다음에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실행. 그래서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부지런한 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실행을 오늘 바짝 해보고 내일은 쉬어 이게 아니라 계속 쌓아가는 것이죠. 반복해서 반복을 통해서 쌓아가는 이게 수학적으로 적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쌓아 나가는 것이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성공은 어느 날 짠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성취를 쌓아가는 게 성공입니다. 작은 성취를 계속 쌓아가는 것이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질이 뭡니까? 그릿입니다. 예, 열정적 끈기라고 얘기하죠. 안젤라 덕우스라고 한 분이 쓴 책 그릿, 이 책에서 그릿이 사전적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열정과 끈기, 이것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성공하고 왜 성공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지? 재능 있는 사람이 성공할까? 아니면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할까?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재능에 노력을 곱하면 기술이 된다는 거예요. 탤런트 곱하기 effort가 스킬을 만들어내고 그 스킬에 또 반복해서 effort를 했을 때 achievement가 된다는 겁니다.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achievement를 쌓아가는 것이 뭐다? success다. 그래서 우리 사업에서는 누가 성공하고 왜 성공할까? 라고 한다면 창업자께서 말씀하신 제품의 전달과 사업의 전달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6, 7, 8 골든타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 그리고 부지런한 발입니다. 아메이 비즈니스가 나에게는 인쇄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고 강력한 레버리지로서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차가운 머리 그리고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고 함께하는 파트너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하는 뜨거운 가슴 그리고 이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안고 현장을 누비는 부지런한 발로 한 명의 고객, 한 명의 프로스펙트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제품의 전달과 사업의 전달을 꾸준히 해나가는 우리의 노력이 시간이 쌓였을 때 65주년과 70주년의 멋진 결실로 맺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함께 도전해서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